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앞선 영상에서 정의당을 많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오늘은 모처럼 만에 정의당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1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더 이상 선거 패배주의는 없다며 반드시 2020년 원내교섭단체가 돼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작부터 세게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이정미 의원님, 당신들은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는 고사하고 원내정당이 될지 여부부터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그동안 표를 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해온 행동을 보면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정미 대표는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으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진보정당 역사상 첫 상임위원장을 배출했고, 지방선거에서 10% 가까운 득표로 11개 지역광역의원을 배출하고 정당 지지율 두 자릿수를 넘겼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패스트트랙을 결국 성사시켰고, 모든 정당 대표가 총력을 다했던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일, 그 길목마다 당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국민들의 성원으로 정의당을 차곡차곡 성장시켜왔다고 그간 성과를 자평했는데요. 아니, 이정미 의원님, 그거 다 당신들이 철저하게 민주당 편에 붙어서 이뤄낸 성과지 않습니까? 민주당과의 공조가 없었으면 그게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특히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민주당 후보가 따로 나왔다면 여영국 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까? 정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또 이정미 대표는 선거 때만 되면 찾아오던 정의당 내부의 패배주의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 창당 이후 고된 시간을 보내며 과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나아질 수 있을까? 선거 결과에 따라 정의당 생존이 달려있다는 예단이 많았고, 그런 패배의식은 대선을 성과있게 치른 이후에도 계속됐다. 제가 당 대표가 되기 전 다음 당 대표는 지방선거가 무덤이 될 것이라는 말이 떠돌았다. 도전을 피하지 않았던 우리에게 이제 패배주의는 더 이상 고민이 아니다.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 당과 당원들은 그 다음에 정의당, 또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미 대표님, 당신들 속에 있는 패배주의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만큼 정의당은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잃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당시 민주당 편에 착 달라붙어서 앞잡이 노릇한 거 누가 모를 줄 압니까? 특히 당신들의 왕언니인 심상정 의원이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그 발언, 아주 국민들 염장을 제대로 지른 발언인데요. 암만 착각은 자율하지만 진짜 당신은 당신만의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 권영길, 강기갑으로 대표되는 진보 정치가 있었다. 그 이후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 진보 정치가 있다. 그러던 와중 노회찬 대표가 황망히 우리 곁을 떠났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일도, 사진을 보는 일도, 당의 기쁨과 승리 앞에서도 그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나 저는 물론 정의당의 모든 당원들은 노회찬이 남겨준 6411의 정신 그대로를 안고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내년 총선을 지나 정의당이 10살을 맞이하는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던 그 말씀 위에 당을 우뚝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 6411의 정신이 뭔지 말씀드리자면, 노회찬 의원이 과거 연설에서 언급한 버스 노선의 이름입니다. 저도 저 버스 노선이 지나가던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노선은 노회찬 의원이 연설에서 언급한 대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강남의 빌딩, 경비원이나 청소부 등으로 일하기 위해 새벽에 타는 버스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했던 분이 그렇게 서민을 위하는 척 온갖 착한 척은 다 해놓고 결국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자 투신 자살한 노회찬 의원이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노회찬 정신 6411 정신을 운운하시는 겁니까? 진짜 그 노선을 오랫동안 이용했던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현재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100%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한편 정의당의 이름으로 당선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 정치가 재선 국회의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지속 가능성, 확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창원 성산 선거를 이끌어 본 경험이 있다. 이 선거는 절대로 져서도 질 수도 없는 선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뛰었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 같은 마음으로 인천 연수구 을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꼭 승리의 기쁨을 안겨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이 말을 보면 어디서 오는 자신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창원 성산 선거, 그거 민주당의 양보가 없었으면 여영국 의원의 당선이 불가능했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경욱 의원이 아무리 험한 말을 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잃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얼마나 깨끗한가요? 우리 속담에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더니 당신이 딱 그 짝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등이 정의당을 향해 붙인 민주당 이중대라는 꼬리표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작정 민주당이 하는 일에 밀어주고 박수 쳐주고 제 머릿속에는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뜯어보고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단해왔다고 답했는데요. 진짜 스스로에게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당신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닌 게 됩니까? 당신들 스스로 아니라고 해봤자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신들의 행동을 민주당의 이중대로밖에 안 봅니다. 그러면서 정계특위를 제대로 굴려야 정계특위와 사개특위, 공수처와 선거제 개혁 두 가지 도끼를 다 잡을 수 있다. 정계특위를 제대로 굴려나가지 못하면 공수처도 선거제도 개혁도 다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20대 국회는 철저한 빈손국회, 촛불개혁에 반하는 국회로 남게 될 것이다. 집권 정당 입장에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시간이 없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한 지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답을 안 내놓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민주당을 보채는 말로 덧붙였습니다. 아니, 이러면서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당신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었습니까? 이정미 의원님, 당신 퇴임사를 보면서 저는 당신이 내년 총선에서 대선돼서는 안 될 사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신같이 철저한 민주당과 귀족 노조 앞잡이인 사람이 다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일 뿐입니다. 아니, 정의당 자체가 그런 당입니다. 부디 내년 총선에선 당신은 물론 정의당의 이름 자체를 국회에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